자, 바로 오거돈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동아대 이성덕 교수님이 1997년도에 쓴 이 학술지 논문을 이제 2003년에 나온 오거돈 씨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그대로 표절을 합니다. 이 해당 페이지들을.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베낀 사람의 논문이죠. 이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를 이제 피표절자였던 이성덕 교수님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과 2003년 이 학술지에다가 또 그대로 베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내 논문 베꼈으니까 나도 네 논문 좀 베끼자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필 의혹이 나온 건데, 왜냐면 누군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을 했다면 이제 그 표절한 사람을 이제 제소를 하고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징계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표절한 그 해당 문장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이렇게 자신의 학술지 논문을 베꼈던 사람의 논문을 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과 이렇게 학술지에 베낀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필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이성덕 교수님이 이제 이 오거돈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97년도에 썼던 이 이제 학술지 논문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이성덕 교수님 본인이 써준 거니까 내 박사학위 논문이랑 내 학술지에 좀 재활용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갖다 쓴 거. 이게 훨씬 더 이제 합리적 추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부터 이제 논문 표절, 이제 오거돈 씨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표절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절도란 무엇입니까? 절도라는 것은 타인의 어떤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제 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문장으로만 바뀐 건데, 타인의 문장을 인용 및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바로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허락, 인용 출처 표기 없이 이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허락에 해당하는 것이, 물건을 가져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문장을 가져갈 때는 인용 및 출처 표기를 꼭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락에 해당하는 것이 인용 및 출처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인용의 종류에는 이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인의 문장을 이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이제 그대로 자신의 논문이라든지 어떤 문헌에 옮겨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대법대 이제 한인섭 교수님이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이슈 당시에 이제 쓰셨던 트윗인데요. 이걸 잠시만 읽어보시면, 세상에 쉬운 게 표절 판단. 두 논문 갖다 놓고 같은 글자 노란 줄 치고 틀린 표기도 똑같이 옮겨 있는지 체크하고 노란 줄 분량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끝. 그래서 뭐 이 해당 문장을 이제 직접 인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따옴표를 해줘서,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장들은 내가 쓴 문장이 아니라 이 타인, 그러니까 서울대법대 이 한인섭 교수님이 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출처 표기도 꼭 해줘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내용은 똑같지만 표현만 적절히 이제 자신만의 문장으로 소화시켜서, 그러니까 2차 가공을 해서 인용을 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서울대법대 한인섭 교수는 표절 판단에 대해 두 논문을 놓고 똑같은 곳과 그 분량만 확인하면 끝나기에 매우 쉬운 작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내용은 똑같지만 표현만 바꿨죠. 이런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직접 인용할 때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 출처 표기는 꼭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나온 이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큰 따옴표, 그러니까 인용 표시가 필수적이고 출처 표기,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수적입니다. 꼭 해줘야만 합니다. 어겨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타인의 문장을 2차 가공 후 가져오는 이제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지만 출처 표시는 필수적이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직접 인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거는 이제 서울대법대 조국 교수님의 이제 논문 내용을 발췌한 건데, 이분이 이제 리처드 A 레오라는 사람의 이제 이 해당 초록색 문장을 이제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직접 인용을 했기 때문에 톡션을 안 빼놓고 이제 그대로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큰 따옴표 표시를 해줬고, 이제 큰 따옴표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게 조국 교수님 본인의 문장이 아님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출처 표시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인용 표시와 출처 표기. 남의 타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이 큰 따옴표 표시인 인용 표시와 출처 표기를 꼭 해줘야만 한다. 근데 만약에 조국 교수님이 이렇게 방금 전에 보셨던 리처드 A 레오라는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큰 따옴표 표시, 인용 표시라든지 어떤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경우, 제가 다 지웠습니다. 방금 전에 그 큰 따옴표를. 이렇게 되면 이 문장 안에는 분명히 리처드 A 레오라는 사람의 문장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큰 따옴표 표시를 해주면 독자들은 적어도 이 큰 따옴표 표시 안에 있는 이 문장들은 조국 교수의 문장이 아님을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처 표시까지 해주면은 이게 조국 교수의 문장이 아니라 이제 리처드 A 레오라는 사람의 이제 665페이지에서 가져온 문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상호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경 지식 요 정도까지 알아봤고, 자, 이제 먼저 오거돈 씨가 이제 그 부산시장 선거에 앞서서 이제 토론회에서 서병수 후보와 이제 나눴던 토론 내용을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새누리당 앞잡이 편의적인 근거문자로 사용해서. 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새누리당 앞잡이 변희재의 근거 없는 자료를 사용해서, 이건 뭐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는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근거 없는 자료. 그럼 과연 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서 나온 이 표절 자료, 오거돈 후보의 표절 자료가 과연 근거 없는 자료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미디어워치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이제 오거돈 후보 표절에 대한 기사죠. 이제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피표절자인 이성덕 교수님과의 이제 문헌을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들끼리 서로 똑같은 색으로 이제 밑줄을 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철수와 쌍둥이, 이제 철수라는 애가 쌍둥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쌍둥이 형제와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표절자의 문헌과 대조해 놓은 자료입니다. 글자가 똑같은데 이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어떤 인용 표시라든지 출처 표기가 없으면 표절 문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절 문장들이 일정 수를 넘어가면,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그 논문은 표절 논문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제 텍스트 표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베낀 겁니다. 아무런 표시 없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는 이제 우선은 오거돈 씨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성덕 교수의 이제 학술지 논문을 베낀 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이제 반대로 이성덕 교수께서 오거돈 씨의 박사 논문을 베낀 이 부분,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성덕 교수님이 학술지에서 이제 오거돈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베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거돈 씨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성덕 교수님의 이제 학술지 1997년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부분, 이걸 베낀 거에 대해서 이제 개괄을 잠시 보시면, 이제 오거돈 씨의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고, 이게 이성덕 교수의 이제 1997년도 학술지인데, 보시면 이제 챕터 이 부분, 7페이지에서 이제 27페이지까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논문 학술지의 내용의 대부분을 여기다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거의. 그래서 오거돈 씨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7페이지에서 22페이지, 그리고 25에서 27페이지, 총 19페이지. 오거돈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총 144페이지고, 참고문헌 빼면은 약 137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19개 페이지를 베꼈기 때문에 약 13%, 그러니까 최소한 10% 이상, 10분의 1 이상을 표절을 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표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잠시 나타내 보면 총 이제 137개 페이지에서 19개 페이지 표절했기 때문에 이제 약 13%. 그래서 이제 제가 오거돈 씨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표절이 발생한 페이지에만 이제 제가 형광펜으로 이제 살짝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거의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죠. 논문 하나에서 10분의 1 이상을 타인의 문장으로 도배를 했는데 논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근거를 보시기 전에 잠시 오거돈 후보의 이제 변명을 잠시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쓸 때는 서론 본론 대본에 있듯이 사전 선행 정도는 있죠. 그래서 본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헌법에 관하여 쓴다고 하면 헌법 조항이 사전에 서론 부분에서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나라 행정학계의 상당한 익숙한 이심 분의 이 논문 내용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대부분 다는 인용을 했다는 주신을 붙였는데 일부 몇몇 이 항목에 대해서는 주신을 붙이는 그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잠시 끊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는 인용을 했다는 주석을 붙였는데 일부 이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주석을 붙이는 데 대한 어떤 착오가 있었다. 과연 대부분 다 인용을 했는지 진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성덕 교수님의 1997년도 이제 학술지 논문, 그리고 오거돈 씨의 박사학위 논문 2003년. 이 빨간색 글씨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대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용한 거죠. 근데 큰 따옴표 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데도 없죠. 게다가 여기 출처 표시는 아예 출처 표시도 아예 없고 보시면 아예 이 부분의 내용을 각조에다가 그대로 베꼈습니다. 각조에다 출처 표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본문 내용을 각조에다까지 그대로 표절을 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아예 이 부분도 똑같죠. 예, 역시 똑같습니다. 뭐 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쑥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쑥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직접 인용 똑같이 그대로 베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처 표시라든지 큰 따옴표 표시 전혀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었죠. 네,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이성덕 교수의 학술지를 베꼈으면서 큰 따옴표 표시, 인용 표시라든지 출처 표기가 된 곳 단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앞서와 같이 그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 대부분 다는 인용을 했다. 인용을 한 곳이 어딥니까? 일부 이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주석을 붙이는 문제에 착오가 있었다. 저 정도의 양을 착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에 발간한 좋은 연구 실천하기라는 연구윤리 사례집 내용을 잠시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새로운 문장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논문 작성의 기본 원칙인 동시에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다른 사람의 문장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 내용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표절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큰 따옴표 표시, 인용 표시와 출처 표기를 말하는 거죠. 자,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원전의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설명하되 자신의 표현으로 고쳐 써야 적절한 간접 인용의 형식이 된다. 간접 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 여기서 간접 인용의 형식을 취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간접 인용을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큰 따옴표 표시를 안 한다는 뜻인 거죠. 출처 표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 표시를 안 했으면서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따옴표 표시를 안 했으면서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출처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표절이 될 수 있다. 출처 표기를 했어도 적절하게 인용 표시, 그러니까 큰 따옴표 표시를 안 하면 직접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절이 될 수 있는데, 오고돈 씨의 이제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는 출처 표기조차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제 커버해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표절인 거죠. 자, 다른 사람이 보시면 차용한 문장 표현이 다른 저자의 것이라면 어떤 경우든지 표절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보시면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문장을 차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표절 혐의를 벗기 어렵다. 라고 분명히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자, 이번엔 이제 이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역으로 이성덕 교수님이 오고돈 씨 박사학위 논문에 베낀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성덕 교수님이 오고돈 씨 박사학위 논문에 베낀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오고돈 씨가 피표절자가 된 거죠. 똑같은데 뭐 여기 뭐 큰 따옴표 표시, 인용 표시라든지 출처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쭉쭉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어차피 똑같은 부분 진짜 그냥 문장이 똑같으면 밑줄을 긋겠지만 그냥 아예 이 단락표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자, 이번엔 이 세 번째 부분. 이제 이성덕 교수님이 자신의 학술지에 이제 오고돈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베낀 부분은 이것도 역시 쓱쓱 보시겠습니다. 뭐 큰 따옴표 표시 찾아볼 수가 없고 출처 표기조차 전혀 없죠. 네, 쭉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오고돈 씨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바쁜 틈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논문을 쓴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지금 우리 서울고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해주시고, 또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면회가 있다면 거기에 바로 제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서 본질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인데도 사퇴하겠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이제 낙마를 하셨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그 바쁜 틈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논문에 썼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곧 그럼 이성덕 교수님이 자신의 학술지 97년도 학술지를 베낀 사람의 논문을 또 자신의 이성덕 교수님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과 2003년 이제 동계학술지 논문에 베꼈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성덕 교수님은 해명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